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백묵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오셨는데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백묵님 오랜만입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그동안 좀 많이 바쁘셨죠? 예. 너무 바빠가지고요. 아이고, 그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 백묵님 오늘 해주실 이야기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간단하게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제가 저번에 김민수라는 존재한테 시달리고 계시는 목사님 이야기인데, 맞아. 어떤 이야기냐면, 레전드였죠. 이제 김민수라는 존재가 나타나고 얼마 안 있어서 참사가 일어나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만났을 때를 그때 이상하다 느끼셔가지고 되짚어 보니까 김민수랑 목사님이랑 대화를 할 때 끼어들었던 사람들이 그 참사에서 다 희생을 당하셨다고 그게 느끼게 되면서 이제 딱 판단을 하시게 되면서 이제 그때부터 좀 정신병이 오셔갖고 도망 다니시는 거죠. 자, 일단은 뭐 김민수라고 칭하긴 했지만 이거는 가명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들었던 이름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본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예, 여기 그렇죠. 계신 김민수 분들은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거 좀 네. 말씀드리고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백문이죠? 먼저 이 목사님을 이분 이야기가 몇 개가 더 있어가지고 앞으로는 그냥 뚱이 목사님이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이 일이 21년 초부터 22년 초까지 약 1년 정도 있었던 일이고, 이 일이 지난 시참에서 처음 사연에 나온 저랑 동갑내기 무당인 돌자가 이 목사님한테 부탁을 드린 일이에요. 21년 2월 말인가 3월 초쯤으로 기억을 하신대요. 어느 날 뚱이 목사님한테 문자가 한 통 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하려는 순간 돌자한테서 전화가 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받으니까 돌자가 인사치레도 없이 다짜고짜 설명은 오시면 해드릴 테니까 방금 문자로 주소 하나 보냈다. 네. 목사님이 챙겨올 수 있는 모든 도구를 챙겨가지고 곧장 와달라는 소리와 함께 그 소리 너머로 고함이랑 비명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돌자가 하지 말하면서 소리를 막 지르면서 전화가 끊기더래요. 다시 그 몇 번이고 걸어봤지만 받지를 않아가지고 일단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급히 보이는 물건들을 챙겨가지고 출발을 하셨고, 출발과 동시에 경찰한테 지인이 갑자기 주소를 보내고 전화를 하더니 막 비명소리가 들리면서 도와달라 하더라. 나도 가고 있는데 무슨 일 난 것 같다면 빨리 좀 와달라고 신고를 하셨대요. 그리고 가는 길 내내 돌자한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를 않더래요. 부랴부랴 이제 목적지로 달려갔고 도착을 하니까 도착한 곳은 상당히 부유해 보이는 단독주택이었대요. 대문은 열려 있었고 앞에는 경찰차 3대랑 구급차 2대가 있었고 동네 주민들이 대문 앞을 기웃기웃거리면서 구경을 하고 있더래요. 목사님도 차에서 빨리 내려가지고 사람들을 헤집고 현장으로 가서 경찰한테 신고자이고 저기 치료받고 있는 돌자를 가리키면서 저 사람 지인이다 말씀을 드리고 돌자한테로 갔대요. 가는 길에 주위를 보는데 경찰 2분이랑 구급대원 1분한테 케어를 받고 있는 듯한 50 초반쯤으로 보이는 남자랑 그 남자 품 안에서 양손에 피를 묻히고 벌벌벌 떨고 있는 한 초등학교 고학년? 갓 중학생 정도 돼 보인 듯한 남자아이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부자지간 주위로는 정말 수많은 객기들이 둘러싸고는 한쪽을 죽이듯이 응시하는 걸 봤대요. 그래서 저 귀신들이 뭘 보나 싶어가지고 보는 곳으로 시선을 돌리다 보니까 거기에도 경찰 2분이랑 구급대원 1분이 40 중후반으로 보이는 여성 1분이랑 그 여자분 품에서 엄청나게 몸을 벌벌벌 떨면서 오열하고 있는 갓 초등학생 아니면 한 7, 8살 정도 돼 보이는 딸이 있더래요. 그리고 그 모녀 앞에는 객기들을 아주 무심하게 쳐다보는 노모의 귀신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보기에는 남자애가 빙이 되어가지고 가족을 해하려고 한 거고, 저 모녀 곁에 있는 저 노모는 이 집 조상님인 것 같은데 지켜주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돌자한테 갔대요.
돌자한테 가서 괜찮냐 물어보니까 돌자가 도대체 왜 신고한 거냐고. 내가 범죄였으면 범죄라고 말하지 않았겠냐고. 왜 신고했냐면서 막 화를 내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돌자한테 차분하게 일단 치료받고 조사받고 연락해라. 일단 치료받고 빨리 나가라. 이렇게 말하고는 경찰분들한테 돌자 씨는 자기가 확인해 줄 수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말하라 하고 연락처 드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돌자 시점인데 목사님께 연락드리기 한 2달 전쯤에 아까 그 부부가 돌자한테 찾아왔고요. 그 가족의 사연은 4년 전에 아들이 10살 때이고 딸이 3살 때 가족들끼리 여행을 가던 도중에 큰 교통사고가 났대요. 아들과 딸이 생사를 왔다 갔다 할 만큼 크게 다쳤는데 다행히 회복을 했고요. 별일 없이 지내는 것 같았는데 아들이 점점 이상해지더래요. 아들이 말수가 줄기 시작하면서 밥도 거의 안 먹고 어느 순간부터는 동생을 거의 부모보다 더 한없이 아끼고 사랑했었는데 거의 키우다시피 부모보다 더 애지중지 키우다시피 한 동생을 어느 순간부터 욕을 하면서 손찌검까지 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너 같은 건 죽어야 된다면서 너 때문에 우리가 다 죽을 거라면서 막 그렇게 하기 시작하더래요. 처음에는 이제 사고 후 트라우마라 생각을 하고 정신과랑 뭐 심리 상담 등등 다니면서 치료를 해봤는데 뭐 뻔한 레파토리겠죠. 이상 없음. 그런 소견에 이제 갈 곳은 결국은 무당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무당들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돌자한테 간 거고 돌자가 봤을 땐 아마 사고 당시에 객기들한테 좀 씌인 것 같다 생각하고 아들을 만났대요. 역시나 객기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더래요. 그리고 그 후에는 또 딸한테도 가서 보니까 조상님이 붙어 있었고 돌자도 아까 그 목사님이 생각했던 그대로 생각을 했던 거였죠. 딸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냥 평범한 애기였대요. 그냥 7살 유치원생. 근데 오빠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부터 애가 막 자지러지더래요. 너무 공포에 질려하더래요. 그래서 일단은 돌자는 원인을 아들의 빙의로 확정을 짓고 이유가 이 집안의 조상이 지켜주는 딸을 해야면 이 집안을 전부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딸한테 달려들고 있는 거다. 동생한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솔루션을 시작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테마를 할 때마다 떨어져 나간 악기들이 다 똑같이 그 말을 했대요. 쟤를 죽여야 우리가 여기 먹고 산다고. 그래서 이제 아들을 테마를 해서 해결을 보려고 하는데 그냥 작기, 객기, 악기들은 테마가 쉽게 되는데 아들을 휘어잡고 있는 듯한 본 악기. 보통 빙의를 보면 항상 뭐 영상 매개체든 보면 초반에는 막 누구 왔다가 가고 하다가 결국 마지막 큰 애가 하나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본 악기가 도저히 안 나타나더래요. 못 끄집어내겠더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떨어져 지내고 있던 남매를 만나게 했죠. 엄마와 딸은 외가로 가서 따로 지내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만나면 서로 맨날 일이 생겨버리니까. 그래서 여동생이랑 그 엄마를 본집으로 불렀고 아들은 역시나 동생을 보자마자 달려들더래요. 그리고는 마침내 엄청나게 악한 기운을 뿜어내면서 정말 죽이듯이 달려들더래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정체의 가닥이 보이려고 했대요. 형체가. 근데 그 기운이 돌자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강했고 힘에 부치니까 당시 그 집 근처에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급히 주소랑 좀 도와달라고 문자를 보내려고 하는 순간 아들이 어디선가 흉기까지 갖고 와가지고 동생한테 달려드니까 주소만 찍은 거를 문자를 보내게 되었고 아들을 막으면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였죠. 그때. 근데 경찰이 오게 되고 그 전제는 이제 정체를 다시 숨기고 상황이 일단락 돼버리니까 돌자는 이제 미쳐버리는 거죠. 정말 힘들게 끄집어냈는데 그렇게 이제 조사를 다 받고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전화를 하자마자 목사님한테 도대체 왜 신고하셨냐고, 다 잡은 거 다 놓쳤다고,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막 따졌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정말 차가운 음성으로 돌자야 너 기억 안 나? 이렇게 하시더래요. 그래서 돌자가 제가 뭘 기억을 못하냐고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다시 진짜 기억이 안 나? 이래 하시면서 되게 차갑게 다시 물어보시더래요. 돌자가 돌려 말하지 말고 똑바로 말하시라고, 뭐가 기억이 안 나냐 하시는 거냐 따지듯 말하니까 목사님이 돌자야! 정신 차려 돌자야! 하면서 소리를 막 지르시더래요. 그래서 돌자도
아, 왜 그러시냐고, 미치셨냐고 물어보니까 다시 목사님이 돌자야 하면서 너 나한테 다급히 와달라면서 중간중간에 주기도문 거꾸로 외우고 있었어 하면서 소리를 팍 지르더래요. 돌자는 순간 그러기가 오죠. 그 말을 듣고 한참 정막이 흐르다가 목사님이 방금 통화 녹음본 톡으로 보냈다고 들어봐라고 해서 잠시 전화를 끊고 들어보니까 진짜 목사님이 말한 대로 자기가 목사님 이렇게 말하고 주기도문 거꾸로 외우고 빨리 뭐 하고 주기도문 거꾸로 외우고 와주세요 이렇게 했대. 그게 녹음이 돼 있었대요. 그렇게 돌자는 다시 2차로 그러기 상태가 되었고 목사님이 너 그 일 하지 말고 요양해라고. 그 가족 내가 맡을 테니까 너는 어디 도망 다니라고. 그래서 그 후로 돌자는 이 일에 손을 뗐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목사님의 시점으로 넘어가서요. 그렇게 목사님이 이제 돌자한테 그 가족들을 위임을 받고 전화로 먼저 연락을 드렸대요. 지금 어떻게 지내시냐 물어보니까 아버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아버님이 아들이랑 다시 저번에 그 사고가 있었던 그 집에서 살고 있고 어머니와 딸은 다시 외가로 갔다고. 그리고 물어봤대요. 목사님이. 돌자가 한 행동 혹시 기억나시냐고 물어보니까 아버님이고 어머님이고 통화를 하면서 번갈아 가면서 여쭤봤는데 아무도 그런 거를 못 봤대요. 그저 그냥 누군가한테 전화해서 도와달라고만 하고 끊었다고. 그리고 우리 아들 맞고 있었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다들 홀렸구나 싶어갖고 그건 알았다. 그럼 아드님 치료 언제부터 하실 거냐 물어보니까 지난 일이 너무 충격이 커서 당분간은 아들이랑 딸이랑 서로 안 만나겠으면 한다고 그러셔가지고 알겠다고 마음 잡히면 연락 달라 하고 그 후로 연락이 받은 게 한 달이 조금 지나서 아버님 쪽에서 연락이 오시더래요. 네. 도와달라고. 아들이 이제 틈만 나면 밖에 나간다고. 나가서 외가 쪽으로 간다고. 아마 동생 회하러 가는 것 같다고 그러셔가지고 이제 알겠다고 급히 그 집으로 가셨대요. 일단 이 목사님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몸에는 악마는 빙의를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도 혹시나 모를 상황에 악마일 수도 있으니까 그에 맞는 테스트를 해봤는데 역시나 어떠한 반응도 없었고 다른 분한테도 부탁을 드려봤지만 악마에 대한 반응은 없었대요. 그래서 그럼 아끼겠거니 해가지고 무당들을 좀 불러갖고 테스트를 해봤더니 역시나 반응을 보이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은 역시나 힘이 좀 센 귀신이네 싶어가지고 다른 무당분이랑 영적 치료사분들이랑 함께 하나하나 테마를 하면서 아들의 상황을 고전시켜보려 했대요. 그러면서도 역시나 그 주 악기가 안 나타나더래요. 그리고 또 이상한 점은 만약에 열의 귀신을 테마를 했으면 진짜 하루 이틀 만에 다시 그 열의 다른 귀신들이 빙의가 되더래요. 근데 그게 거의 24시간 밀착해서 붙어 있었는데 같이 계시던 영적 치료사분들이랑 목사님이 전혀 눈치를 못 챘대요. 해놓은 비방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자고 일어나면 버젓이 다시 빙의가 되어 있더래요. 그렇게 한 달가량을 또 시간을 보내셨대요. 테마하고 채워지면 다시 테마하고. 예. 그러다 보면 지쳐갖고 제일 큰 악기가 나오겠지 했지만 계속 똑같았대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아버지가 너무 답답하셨다 보니까 또 다른 무당인지 누구인지한테 가서 상담을 받고 오셨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한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답답해서 다른 분한테도 자문을 좀 구해봤다. 그러니까 그분이 해외로 나가면 좀 좋아진다던데 저희 부자가 나가든지 아니면 아내랑 딸이 나가든지 하면 혹시 괜찮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목사님도 좋은 생각인 것 같다 싶어가지고 그럼 일단 따님이랑 아내분을 여행을 먼저 보내보자고. 좀 길게. 그리고 아들분 상황을 좀 지켜보자 해서 아버님이 그리하자 하셨고 그렇게 일주일 후쯤에 아내랑 딸은 곧장 유럽 쪽으로 한 달가량 떠나셨대요. 근데 확실히 둘이 떠나고 난 한 일주일 후부터 아들이 점점 좋아지더래요. 빙의가 다시 되던 게 수가 줄어들면서 마지막에는 거의 안 되고 그리고 아들이 동생 보고 싶다고. 원래 그전에도 영상통화하고 이러면 막 쌍욕을 퍼부었는데 영상통화를 시켜주니까 진짜 보고 싶다면서 애틋하게 찾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버님한테 아들이랑 지금 어머니 계시는데 한번 같이 가봐라. 혹시 외국에서 아들이 동생한테 그런 행동 없으면
이민을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떻냐 이렇게 권유를 하셨대요. 아버님도 동의를 하시고 며칠 후에 목사님께 혹시 모를 비상 상황에 대처할 비방용 선물들을 좀 받고 아내랑 딸이 있는 곳으로 떠나셨고, 아버님이 외국에 도착을 하셔가지고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셔서는 오열을 하시더래요. 우리 아들이 원래대로 돌아온 것 같다고. 그러면서 동영상 방금 하나 보낸다고. 봤더만 동영상 안에는 오빠가 동생을 안고 막 울면서 미안하다면서 막 애정 공세를 하고 있더래요. 그리고 이제 영상통화로도 바꿔서 확인해본 결과 아들한테 묻어있던 악한 기운도 안 보이고, 심지어 딸한테 붙어 계시던 노모분도 울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저게 정답인가 보다 싶었대요. 목사님이 아버님한테 일단 한 일주일 정도 계셔보자고, 상황을 지켜보자 하니까 알겠다 하셔가지고 일주일간 봤는데 아무 일도 없었대요. 그리고 일단 아들이랑 아버님은 한국으로 먼저 돌아왔고요. 딸과 어머님은 이제 조금 더 해외로 돌아다니시면서 계실 거라고. 왜 그러냐면 또 한국 넘어가서 일 생기면 어떡하냐고. 최대한 한국에 있는 시간, 한국에서 둘이 붙어 있는 시간 줄여볼 거라고. 그렇게 이제 아버님이랑 아들만 왔고 이민 준비를 하실 거라 했대요. 목사님도 그게 나을 거라 해서 동의를 하셨고, 그 후 한국으로 돌아온 아버님과 아들은 목사님이랑 무당들과 영적 치료사분들한테 케어받으면서 시간을 보냈고요. 근 8개월가량이 흘렀대요. 근데 좀 왔다 갔다가 힘들었잖아요, 외국이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못 만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더 좋아지더래요. 아들한테 점점 그 안 좋은 기운이 안 보이기 시작하더니 마지막에는 없더래요. 그리고 그 따님분한테 붙어 계시던 노무분도 안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해가 답인가 보다 결론을 내리셨대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지고 떠나실 곳을 정하셨고, 준비를 다 한 22년 초에 장기로 먼저 여행식으로 가는 식으로 하거든요, 보통 외국으로 갈 때. 그렇게 네 가족이 떠날 날이 오셨대요. 그때는 이제 어머님이 들어와 계셨거든요, 딸이랑. 그렇게 이제 목사님이 공항까지 마중을 가셨다 하더라고요. 그 사이 아들은 완벽히 완쾌가 되어가지고 한 며칠 동안 동생이랑 있으면서도 너무 알콩달콩하게 잘 있더래요. 이제 떠나기 전에 공항에서 식사도 함께 하고 차도 마시고 시간도 보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입국할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 들어가려고 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차피 한 6개월 정도에 한 번씩은 들어오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다. 네. 그때마다 확인하고 해외 가서도 당분간은 영상통화로 자주 확인하자고. 그리고 정말 혹시 모를 상황에 제가 몇 가지를 챙겨왔고 이 사용법은 편지에 적어뒀다면서, 정말 쓸 일이 발생하면 안 되지만 혹시나 발생하게 되더라도 한국까지 올 시간은 벌어줄 거라고 마지막 대책까지 드리면서 마지막 배웅을 해드렸대요. 네. 이제 들어가기 전에 아들도 와서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도 하고, 딸도 와가지고 안으면서 우리 오빠 살려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다면서 인사를 하고 들어갔대요. 그렇게 이제 목사님도 주차장으로 가서 차를 타고 한참을 달려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도중에 네. 아버님한테 전화가 오더래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목사님 잘 돌아가고 계시냐고, 우리는 이제 비행기 곧 출발한다고, 진짜 너무 고맙다고 다시 인사를 하시길래 목사님이 아직 끝난 거 아니라고,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항상 긴장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니까 안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다른 게 아니고 딸이 꼭 마지막으로 전화하고 싶다고 해서 전화 건 거라고 하면서 잠시만요 하더니 딸을 바꿔주더래요. 그러니까 딸이 목사님 진짜 고마워요, 이렇게 우리 오빠 살려주셔가지고 정말 고맙다고 계속 인사를 하더래요. 네. 목사님이 그래 내가 뭐 한 게 있겠냐, 너희들이 많이 빌어서 그런 거지 하면서, 푹 자고 일어나면 도착해 있을 거고 가서 좋은 거 많이 보고 건강하게만 커라고, 어차피 또 봐야 되니까 시간 지나서 보자 이러니까 딸이 알겠다고, 이제 비행기 출발한다고 전화기 꺼야 된다네요 이렇게 하길래 목사님도 그래 잘 가 하는데 딸이 목사님 이렇게 또 부르더래요. 네, 목사님이 전화기 꺼야 될 건데 비행기 출발하면 하니까 딸이 목사님 아니 목사님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왜 그러냐고 도대체 하니까, 근데 김민수가 누구예요? 깔깔깔깔 하더니 전화가 끊기고 그 뒤로 그 가족 누구랑도 연락이 안 된대요.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요. 나 마지막에 너무 충격이야 이거. 딸이었던 거였어요. 제일 큰 범인. 와, 쫙 올라오네. 저도 듣고 말을 한동안 못했었어요. 와, 그럴만하네요, 백묵님.
아니, 그러니까 백묵님께서 진짜 겪으신 게 많아요. 정말 그렇죠. 겪으신 게 많지만 이거는 할 말을 잃을 수밖에 없네요. 아무런 생각이 안 났어요. 이 말 듣고. 예. 그러니까 걔가 김민수였던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어떤 존재였을 거고 분명히 이 사람의 머리를 계속 읽고 장난치고 농락하고 있었던 거였잖아요. 그게 너무 소름 돋더라고, 이야기가. 그래서 이 이야기도 너무 소름 돋았어가지고. 와, 그냥 머리 위에 있는 거지. 예, 진짜. 그렇게 와. 좀 짧지만 그렇게 들어서 좀 이야기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짧지만 너무 강력했네요, 이거. 그럼 그 뒤부터는 어떻게 됐는지 정확히는 모를 수밖에 없는 거겠죠? 주기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시는데 네. 안 돼요, 연락이. 아. 어머님도 그렇고 아무도 안 돼요. 그 뒤로. 자, 오늘 백묵님께서 김민수 편이 이게 정말 기억에 남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렇죠. 아,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이 시기가 조금 네. 헷갈리는데 제가 들었던 이야기를 제가 그 당시에는 기록을 안 하고 들었던 이야기를 머릿속에 있는 걸 정리를 하면서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시기 아마 조금 전일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풀리고 났을 거예요. 제가 네, 듣기로는. 외국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게 조금 풀리고 나서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오해 좀 안 하셨으면 하고요. 그렇겠죠. 네. 네. 아유. 백묵님 그래도 어쨌든 열린 결말로 마지막이 끝이 나긴 했지만 그래도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다라는 거에 제가 너무 감사드려요. 왜냐면 이런 이야기가 듣기가 쉬운 건 아니거든요. 네, 정말. 이상하게 이런 얘기가 참 잘 들리네요. 저는 아, 겪어도 보고. 그래도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꼭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와, 이렇게 김민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결론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민수 이야기를 전부 다 들으신 모든 여러분들께 결말은 여러분들의 댓글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하다.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다 들으신 분들은 댓글 꼭 남겨서 어떻게 됐을 것 같다. 어떤 것 같다. 라고 꼭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